그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죠.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부를 건넨 사람, 다름 아닌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 의원이 엄정한 기강이 필요하다고 한 조직, 바로 검찰인데요. 검찰을 지우는 건 검찰개혁의 오점.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마자 나온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문을 반란 유도로 본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갖고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좀 연구해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언급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법,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예, 현재 검찰 조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한 이 시간쯤입니다.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또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어느 정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반응이 문재인 정부 때 좀 격렬하게 저항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다들은 수용, 체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후의 그냥 악소리 한번 내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만이 아니라 9월 8일 날도 이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헌법에 명시된 이 검찰이라는 이 단어가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될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또 동시에 이 모든 것은 검찰 잘못해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또 반성하는 목소리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입으로만 그냥 반성한 것이고 어떤 대안이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다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이제 수용으로 가는 과정인데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물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 기간 동안에 그냥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총장 대행이 그냥 한마디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성호 장관이 뭐 어디까지 이거를 판단해서 이게 검찰 전체가 반기를 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냥 대표에서 그냥 약간의 저항을 한 것이냐라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조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후의 악소리일 것이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 내부적인 어떤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입틀막 하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 내지는 또 검찰 내부 어떤 종사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우려까지도 막고자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많은 국민들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연 이런 어떤 보안 조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위헌 어떤 여부는 어떻게 또 돌파할 것인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과 중수청으로 됐을 때 과연 지금 약 한 2,000명 이상이나 되는 검사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문제점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 지금 현재 사실상 살림탑이라고 할 노만석 대행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질타를 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어떤 마음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르려고만 한다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검찰 개혁이란 미명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최소한 어떤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에 있는 검찰들의 구성원들과 정말 허심탄회한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 더 필요한 시점인데 이것을 그냥
뭐 딱 그 목표대로 어떤 시간대로 그냥 검찰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속도전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역사, 사법 제도를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국민들에게도 많은 어떤 피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서둘러서 누구에게 이득이 가느냐 이런 참 의문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이 노만석 대행의 입장문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이다라고 평가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 소견일까요? 아니 어느 공직자든 다 개인이죠. 뭐 법인이 공직자에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개인이지만 어떤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는 특히 그 어떤 조직의 수장일 때는 그 조직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갖느냐 아니면 수사권은 없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느냐. 저는 이거는 헌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입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문제의 핵심은 우리 헌법에 보면 검찰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예. 검사라는 단어는 영장 청구권 등과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만 검찰은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헌법상에. 근데 지금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청일 때는 그 수장이 검찰총장일 수가 있는데 예. 공소청으로 바뀌면 공소청의 수장은 통상 공소청장이 되는 게 맞겠죠. 예. 조직의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그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 등장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헌법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법률적 문제가 분명히 남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앞으로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만석 대검 차장의 이야기는 어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개시권 등을 없애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예. 검찰을 헌법에서 지우는 것이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헌법의 명문의 규정,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헌법의 규정상 등장하는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왜 어제 오후 이 시점에 저 입장문을 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장 정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됐고 예. 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노대행으로서는 어쨌든 검찰을 존치시켜야겠다는 그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사명감, 의무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1년간 있을 여론전을 뭐 대비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검찰을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수완박이 2021년에 있었을 때 이 검수완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고 그게 당사자 적격성에서는 당사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을 때는 그런 헌법 소원의 문제도 남아 있어서 아예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안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검찰청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 과정에서 검찰과 또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1년 동안 뭐 강론을 또 조정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도 역시 여전한데요. 대법원장 청문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신임 법관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상황이 상황인지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에 또 많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거 지금 정치 상황을 좀 의식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예. 세종대왕 언급한 것도 그렇고 오늘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거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의 독립 이 얘기 방금 저희가 들은 얘기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신중하고 정제된 처신과 그런 언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어제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 만나서도 뭐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전달하면서 의장이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자 해제해야 된다.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제되고 어떤 그런 처신이 필요한 대목이 바로 우리가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불신이 하나 있는 것이고 구속 취소권에 대해서도 그 이후로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거를 딱 한시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적용한 그것에 대해서 그 처신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처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재판 독립, 헌법에 기초한 어떤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본인이 당신이 했던 그 이야기 재판관의 어떤 처신, 언행 이런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만 사법부 독립도 명분이 선다라는 그 얘기도 오히려 그 지금 사법부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 본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여서 저는 후자 쪽에 오히려 훨씬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앞에 부분만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결자 해지를 요구한 국회의장의 그 얘기를 전격으로 수용을 해서 네. 전적으로 지난번에 입장문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냥 사인회동 없었어요.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련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야말로 결자 해지할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홍석준 의원님, 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입장을 내라 하는데 뭘 입장을 더 내죠? 그 이제 사인 해동에 대해서 그럼 시시콜콜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어떤 입장은 낼 것이 이제 오히려 간단하게 내는 것이 맞지. 오히려 더 가면은 그 반발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왜 빨리 했느냐 이런 건데 사실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제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을 한 것이 아니라 11대 2로 당시에 대법관들이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흔들면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뭐 재벌하는 이름으로까지 해서 지금 흔들고 있고 또 뭐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 어떤 에 있어서 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만약에 청문회를 강행하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 부메랑과 후폭풍이 더 클 것이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청문회를 했는데도 당시에 박상용 검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발적으로 대북 송금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국정원 문건도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를 저는 상당히 이제 발생했다 보는데 저는 이 청문회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와는 별개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일부 민주당의 어떤 강성 법사위원들이 지금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어떤 기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일까요? 김영진 민주당 의원 뭐 친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약간 급발진한 것 아닌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 개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른바 레드팀이라고 하죠. 예.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의 뭐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런 취지에서 민주당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의 필요성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당내 분란으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고 다만 그만큼 건강하다. 무조건 뭐 결론 내리면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 당내에 이런저런 이견이 존재하고 뭐 다른 걱정을 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건전한 건전한 정당 문화 뭐 그런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다. 정강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 지금 현역 의원이 166명이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에 반갑고 김영진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 김영진 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영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고 세간의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죠. 저는 그 역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레드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게 진짜 민주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지금 한 명밖에 없지만 이런 의원들이 50명, 100명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는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데 과연 출석할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